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고 싶은데 네.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받는 대표적인 이유와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는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집집마다 뭐 사연도 다 다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상처받는 건 어렸을 때는 상처받아도 받는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다른 가족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내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커가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유년기 때는 네. 부모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사춘기 때는 부모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놀아주기 좀 힘들고 이러니까 아우 가서 친구랑 놀아 놀이터에서 6시 반에만 와 이러다가 갑자기 중학교 되면은 자 이제 안 잡을까? 내가 이제 네 인생에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좀 시작해 보겠어. 이러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지? 나는 친해진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개입을 시작하니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도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을 그 존재로 잘 받아주지 않을 때 많이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온이 얘기했던 그 완전히 이렇게 수용체로서의 그 부모 이제 어떠한 형태를 가지든 이 아이가 어떠한 존재이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부모가 그냥 그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안아준다고 표현하잖아요. 담아주고 안아주고 이런 게 이제 부모인 건데 존재로서 수용받았던 이런 경험이 없을 때 성인기까지 계속 쭉 가지고 가는 내적인 어떤 그 함몰이 생기는 거는 부모하고 자식 관계에서 이 내적인 결합이 그게 안 생겼을 때 자녀들은 굉장히 깊은 손상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 같고요. 부모는 저도 이제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그렇거든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내가 타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자녀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 끝까지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자녀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근본적인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건데 이런 그 기본 베이스 위에 뭐 폭력적인 언행이랄지 화를 많이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랄지 그다음에 가족끼리 욕하는 거, 뭐 옆집 애랑 비교하는 거, 자녀끼리 비교하는 거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위에 이제 있겠죠. 보통 노심에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네. 어떻게 끊어내면 좋을까에 네.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갈등을 해결하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같은 게 있을지. 참 그 안타깝게도 가족 해결, 가족 갈등은 거의 쉽지가 않아요. 가족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문제 발현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많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만 바뀌면 돼. 얘가 이랬던 원인을 찾고 얘만 바뀌면 우리는 다 편안해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전체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모두의 각출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모두가 변해야 얘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또 슬픈 케이스는 뭐냐면 다른 가족은 아무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중에 딱 한 명이 각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의 빨간 양을 먹은 것처럼 혼자 빨간 양을 먹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놀심을 보면서 막 이 인문학적인 심리학적인 검색을 자기랑 탐구해 갔어요. 가족들하고 갭이 계속 벌어져요. 부부 소통도 한 사람만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오면은 훨씬 사이가 안 좋아져요. 왜냐면 내가 알았던 세계가 이만큼인데 그 세계만큼 당신은 더 뒤쳐져 있어. 그래서 되게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 차라리 한 분이 안 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까지 다 예고를 받으면서 내 집에 가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만큼 이제 가족 갈등은 이제 굉장히 골이 깊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골이 깊었던 가족은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의 문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오래되고 고질적인 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좀 판타지. 극단적으로 이제 뭐 분리를 하기도 하지만 분리한다고 가족이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족 관계는 그 제1 책임은 그 부부에게 있죠. 이 부부 관계가 이렇게 딱 결합하는 게 애착으로 딱 잘 결합하는 게 약간 실패했을 때 여러 가지 부차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의 갈등이 30년이 됐다.
40년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30년을 살았어. 이제 와서 대화로 해결한다? 남은 생은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납시다. 이래갖고 막 두 분이 갑자기 가족 상담을 받기 시작하시는데 너네도 같이 가야 된다더라. 2년 동안 가족 상담을 하면서 새 삶을 살자. 이 정도 클래스가 아니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족이 회복될 때 가족 전체를 회복한다는 판타지를 약간 버리는 거야. 뭐냐면 1대1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아빠하고는 영원히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아빠하고 안 풀리고 집이 싫다고 큰형하고까지 그럴 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빠하고는 말도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큰형이랑은 뭐 족발 시켜 먹고 얘기한다? 희한하고 죄책감이 느껴져서 이것도 그냥 안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가족은 이렇게 1대1이에요. 일할 때도 여러분 우리 오늘 뭐 회식 갑시다 막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선생님이랑 저랑 관계가 편하고 누구랑 관계가 편하고 다 1대1로 관계가 원만해요. 그럼 분위기가 와 가자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얘랑도 안 친하고 얘랑은 어제 싸웠고 얘랑은 말해본 적이 없으면 누가 갑시다 그러면 통으로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임원들이 가장 잘못 해결하실 때가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다 모여놓고 어디 한번 오늘 허심탄회하게 담화의 시간. 예. 이게 가장 그 원시적이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거고 가장 좋은 건 1대1이잖아요. 가족 관계들도 그래요. 이럴 때 있어요. 예. 아버님들이 어디서 좋은 가족에 대한 강의 같은 걸 막 들으셔요. 예. 그럼 아버지들이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다 함께 식사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이렇게 통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야. 시스템으로. 근데 가족은 시스템으로 해결되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냥 1대1의 관계로 엄마하고 딸, 엄마하고 아들, 아들과 딸 각각이 이렇게 화살표가 막 이렇게 가면서 각각이 조금씩만 원만해지면 전체 에너지가 약간 편안해지는 거죠. 여기서 약간 떼야 될 건 부부 사이의 갈등은 굉장히 고질적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는 우리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떼야지 돼요. 이거는 두 분의 몫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딸들이나 어떻게 개입하냐면 엄마랑 아빠랑 있으니까 불안해서 자기가 자꾸 집에 가거나 그냥 엄마를 데리고 나오거나 아빠를 막 이렇게 막걸리를 드시게 해서 재우거나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서로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가족은 그냥 1대1이에요. 그렇게 1대1로 관계를 맺으면서 조금 더 숨쉴만하고 원만하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제 가족 관계를 바꾸고 싶어서 심리학을 배우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사실 굉장히 많이 좌절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그 책임감 네. 그거를 좀 내려놔도 괜찮지 그럼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릴렉스하게 가도 돼요. 1대1은 훨씬 캐주얼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1대1로 관계를 맺을 때 네.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든지 네. 행동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좀 상대가 먹고 싶어 하는 걸 좀 같이 드시면 좋겠어요. 수많은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같이 먹다 보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럴 때 그냥 너는 그렇구나, 나는 그래. 우리가 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아주 그러한 그 순간들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 만날 때 처음 만남에 한 3시간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다 정드는 사람들은 편의점에 잠깐 만나는데 너 맥주 한 캔 딸냐? 그럼 안 줘봐. 타서 20분, 야, 나 가야 된다. 안녕?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재밌는데? 그러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면 부담이 없죠. 예. 이게 이제 불편한 관계일수록 쪼개 만나야 돼요. 제일 나쁜 게 어디 가는 거예요. 사이 안 좋은 가족이 가족여행 가는 거, 와우. 진짜 거기서 이제 다 터져요. 맞아요. 이런 식이야, 항상. 내가 30년 동안 당한 일을 여기서도 당하고 네.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 만날 거 없다. 가볍게 만나고,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제발 심각한 얘기 하지 마. 시시껄렁하게 만나라.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하고 반대되네요. 항상.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진중하게 맛있는 데 가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으면서 1대1로 편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가족들은 같이 있는 에너지 자체가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불편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약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괜찮을 때 다시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먹고 나는 일어나고 나 운동 갈게 가고 너 보고 싶은 거 봐라 이렇게 좋은 기억만 남기는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거죠.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가족을 내용으로 보지 않고 시스템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인 가족, 엄마, 아빠 살고 애들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좋은 가정이라고 보통 정상적이다, 소위. 자, 이런 말도 참 옳지 않은 건데 사람들이 보통 그냥 뭐 평범하다,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뭐 할머니가 키우시거나 엄마나 아빠가 혼자 키우시거나 근데 이런 가정들은 왜 이혼했대? 왜 같이 안 살아? 그러면서 약간 이런 가정들은 더 평범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뚜껑 열어놓고 보면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할머니하고 살고 엄마랑 둘이 살고 아빠랑 둘이 살지만 뚜껑 열어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지 가족을 시스템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족의 핵심은 친밀감이죠. 그러니까 친밀감을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 네. 반대로 가족이지만 친해질 수 없는 가족 구성원도 있어요. 이미 골이 깊은 가족. 그러니까 원래 그냥 안 맞아요, 기술적으로. 골이 깊은 뭔가 과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형이 그때 내 편을 안 들어줬어. 이럴 때는 진짜 한 번쯤 진짜 미안하다. 이러면 이건 진짜 극적으로 풀릴 수 있어요. 굉장히 심플한 한 사건이 되게 크게 있을 때는. 근데 그냥 가족이어도 얘랑 얘는 되게 자주 연락하고 얘랑 얘는 연락 안 하고 얘 소식은 얘 통해서 묻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도 저는 큰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기질과 성격이 또 다 다르고 또 사회적으로 살면서 자기의 어떤 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고 대화거리가 다르고 이러니까 이제 명절에 한번 보면 할 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뭐 그렇게 크게 문제시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내가 어떤 가족 구성원과 친하지 않거나 좀 거리감이 느껴질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인데 사랑해야지. 당위성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위성 자체가 잘못됐다. 뭐 가족이면 사랑하면 좋겠지만 미워하거나 남처럼 여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크다 보니까 얘랑은 진짜 가치관이 안 맞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가족들은 또 제가 정말 제안드리고 싶은 건 다 안 맞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온 정이 있기 때문에 다 안 맞지 않아요. 근데 안 맞는 얘기만 계속하면서 더 안 맞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스킵해야 돼요. 그냥 좀 가족을 좀 편해도 되지 않나요? 가족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 예. 그리고 가족은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나이가 들어가니까 연대가 계속 느슨해져 갈 수밖에 없죠. 계속 이렇게 느슨하게 그것들을 또 근데 외롭죠. 근데 받아들이고 다른 인간관계를 거기에서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해야죠. 가족만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관계들을 그 사이사이에 잘 끼워 넣을 필요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가족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물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물어봐야지 그쵸?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 불편하게 하면서 상대방이 뭐 불편한지 말해주지 않으면 진짜 모를 때 되게 많거든요. 내가 예측하는 게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은 나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까? 그러면 예민한 거 힘들겠지. 근데 예측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뭐 때문에 제일 힘드냐 이런 얘기 했을 때 저번에 무슨 얘기 했냐면 제가 이렇게 한대요. 치킨 시켜 먹을까? 아니다. 나 내일 일찍 나가야 돼서 안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예측하는 힘들어하는 것과 내가 하는 어떤 언행 중에 힘들어하는 건 또 되게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거 물어보세요. 그냥 그러면 가족들이 되게 좋다고 얘기할걸요. 이게 그냥 나 혼자 추측하는 게 아니라 네. 가족 구성원들에게 물어봐서 네.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 당연하죠. 나 혼자서 생각하는 거는 아무런 그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럴 수 있어요. 내 딴에는 한다고 노력했는데 네. 아무것도 닿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왜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 예. 그래서 가족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죠.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안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택배가 오면 막 너무 좋아하고 드라마 볼 때는 막 야 건들지 마 이런 거 다 좋아하는 거 아는데 싫어하는 건 사람들이 보통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예.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가족과 멀어지고 나서야 좀 친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네. 좀 현명하게 자연스럽게 가족과 맞지 않는 가족과 멀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맞지 않는 친구와 손절 치는 방법과 약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야, 전화가 왔는지 몰랐다? 그리고 답변도 그냥 한 번은 해주다가 두 번째는 안 하다가 계속 조금씩 떼는 거. 우리 그 스티커 같은 거 뗄 때 예. 떼잖아요. 예. 상처 안 나게 떼려면 그렇게 떼는 거죠.
근데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떼려면 일단 뭐 가족은 뗀다고 잘 떼지지도 않지만 하지만 심리적인 거리감을 두는 건 되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나만 보면 엄청 비난의 말을 해요.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너한테 일을 줘? 야, 여자친구 아직도 헤어지자고 안 해?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비난을 막 쏟아부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이제 멀어져야죠. 멀어질 때 나는 이제부터 당신과 멀어지겠어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순간 계속해서 비난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미스테리하게 멀어져야죠. 미스테리하게 멀어져. 예, 내가 왜 멀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예, 그냥 계속 가족 모임이 10번 있으면 뭐 한 3번. 야, 너 요즘 왜 그러냐? 그럼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뭐 가족과 조금씩 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저도 좀 살아야죠. 그냥 이 정도로 약간 미스테리. 그러나 단서는 주는 정도. 그래야 추적해오지 않아요. 야, 우리한테 말해. 우리가 고칠게. 이건 가족이 아니잖아. 왜 엄마 때문이니? 이렇게 추적하기 시작하면 진짜 가슴 너무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거죠. 내가 심리적으로 힘이 생길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이 생기죠. 이제 그 사이에. 네. 나이가 제대로 들 때 생기는 내적인 힘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시간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60세의 아빠에게는 저항할 수 없었지만 70세의 아버지는 힘이 빠지시죠. 그리고 우리가 40세의 형에게는 얘기할 수 없었지만 50이 된 형에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늙어가시고 힘의 전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만 해도 한이 풀리거든요. 한 번쯤 아버지께 술 따르면서 10년 후에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평생 너무하셨어요. 예, 이 말씀은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는 형만 자식이었다고 저는 평생 느꼈어요. 예, 그냥 이렇게 엄마 정말 평생 아빠를 우리 앞에서 그렇게 무시한 건 정말 엄마가 잘한 건 아니고 우리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그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힘의 전복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족하고 멀어진다는 건 약간 그런 힘을 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족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이런 건 멀어진다고 끝날 수 있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 쪽에서 자기 표현을 해야 딱 정리가 되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자기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멀어지기 원하신다면 장기전이죠. 1, 2년 갖고 되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보통 10년, 10년 정도면 뭔가 전복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힘의 전복이. 그런 방법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게 좀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집에 살 때 그럴 때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정말 어렵죠. 그럴 때 좀 거리를 두면서 나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때는 밖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좋은 친구. 근데 또 이때 또 가장 나쁜 케이스가 이럴 때 되게 잘못된 연애로 깊이 디프레스 되면 이게 이제 가장 최악에서 최악으로 가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꼭 연애에 집중하라기보다는 연애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근데 그게 저는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뭐 배우는데 뭐 선생님이 굉장히 긍정적 메시지를 어머 굉장히 성실하시네요 이런 것도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그리고 이제 몸을 좀 많이 움직이는 걸 하면은 전반적인 밸런스가 되게 좋아지면서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도 좀 하고 다른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족한테 들었던 말이나 가족하고 만들었던 관계 때문에 정말 우리의 존재가 되게 많이 상처받고 사회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힘을 잃는데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전 세계의 꼴랑 4명이 나한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전 세계의 꼴랑 4명이 나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가족이 나한테 주었던 어떤 비난의 말이나 상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탈출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죠. 무엇이 내 존재에 대한 진실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꼴랑 3명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 거고 꼴랑 4명, 5명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 거고 지구에는 70억 인구가 있고 나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봐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혹시 가족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나 이런 걸로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분이 계시다면 핏이 그냥 안 맞았던 것이다. 핏이 잘 안 맞았던 것이다 생각하시고 꼴랑 4명이 했던 메시지가 나에 대한 진실이라고 판명하기엔 너무나 이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관계는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있다. 네, 밖에도 있죠. 나의 진실은 밖에서 찾을 수도 있다. 꼴랑 4명이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판명하기는 어렵다. 어렵다.
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나의 힘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